안녕하십니까. 대한미디어 그룹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호입니다. 바야흐로 충청의 시대입니다. 충청 대망론.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언론에 다시 오르는 단어입니다. 반기문, 이제 전이죠. 전 유엔 사무총장부터 정운찬 전 총리. 그런데 여기 충청 대망론에 또 한 명의 인물이 가세했습니다. 글쎄, 가세라는 어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상무정신 아시나요? 불사조 정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은 불사조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지역 출신의 정치인 피닉재 이인재 전 국회의원입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무늬만 참치 사용합니다. 오로지 맛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수호 참치를 검색하면 다녀가신 분들의 극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설롱, 오늘 음악 한 잔 어때요? 대중음악을 통해 시대를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최초의 예능 팟캐스트 염살롱. 염실장과 정마담의 유쾌한 시사 예능 토크. 팟빵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의 해부 대상은 바로 새누리당 소속이죠.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을 지역구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지금은 야인입니다. 이인재 전 국회의원이 오늘의 해부 대상입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인재 의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질문해 주실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오늘의 공격수입니다. 자칭 음주운전 추방운동본부 대표이신 의리의 돌쇠 대전광역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방어수인데요. 원래 저희 프로그램에 새누리당 소속이죠. 대전 대덕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내신 SH산업개발 윤기용 대표께서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 하차 의견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누리당 그 소속이나 아니면은 개혁보수신당 지금 이번에 새로 이제 창당이 되고 1월 중에 뭐 정식 창당을 한다고 하죠. 관련한 분을 조만간 저희 프로그램의 패널로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대신 이인재 의원의 방어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새누리당이 이제 그 분당이 됐어요. 탈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개혁보수신당 입장에서는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우선 새누리당 분당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장재환 기자님? 네, 그 뭐 친박과 뭐 비박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촛불 집회나 취재 가서 많이 듣기로는 뭐 그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차이 없지 않느냐. 새누리당이 몸담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박근혜 정권을 떠받치는 역할은 다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다만 사람들이 뉘우치고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면 또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 신당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요. 또 네. 똑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그 비판만 살짝 모면하려고 국민들을 그 눈속이면 하는 건지 그건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비판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분 충남에 한 분 계신가? 홍문표 홍문표 의원이. 예, 그렇죠. 네네네. 한 분 있고 대전에는 없고. 대전에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새누리당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이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방어수니까 조금 방어해 볼게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친박 성향의 분들은 당을 떠나라 이렇게 이제 그 선언도 했어요. 강성파들 떠나라는 네, 거죠. 강경파 분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새누리당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국민들이 그렇게 그걸 속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김창완 않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몇 강성파만 나간다고 변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글쎄요, 아까 그 우리 장재현 기자도 말씀했듯이 그 일반 국민들은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국민들은 정치권 다 그나물의 구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여야 구분이 그래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요즘 국민들 똑똑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로 잠깐 넘어가 보면 딱 하늘에서 한 분이 그 백마 타고 내려오기를 바라는 누군지 알 거예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당의 운명은 달리는데 다들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 이인재 혜리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인재 전 의원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방법이 없었어. 그럼 피닉스는 당신이 학살한 수백만 명은 묘비명으로 써주마. 피닉스! 안 돼! 뭐가 문제야, 친? 그는 모든 프로토스들이 바라는 대로 전장에서. 오늘 우리 방송 최초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인재 전 의원을 다뤄보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 기자님? 예, 이인재 전 의원님이신데 뭐 워낙 이제 그 많은 투표를 받았던 대선 후보였고 충청도를 거의 대표하시던 그런 분이었고 또 다선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또 많이 했어요. 우리 지역당에서도 몸을 담았고 그랬기 때문에 현역은 아니더라도 또 최근에 또 이분이 역할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분을 좀 다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지역에서 다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인재 의원을 저희가 해부를 해보는데 우선 제가 오늘은 방어수니까 장재한 기자님께서 주로 진행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간략하게 이인재 의원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논산 출생이고요. 전주이십니다. 네, 이성계 그 태조 이성계의 삼남인 이간대군 후손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대요. 가난했는데 논산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경복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학교였죠. 그리고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게 되고요. 대학 때 유신 반대 민주화 운동으로 강제 징집이 돼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서 육군 만기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21회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1981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이 되고요. 3년간 판사로 재직을 하다가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 때 주로 활동했던 분야가 산재 그리고 해고 사건 담당한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 뭐 그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김창완 의원님께서 공격을 먼저 좀 해줘 보시죠. 예, 그 공격 그 가장 중요한 게 아킬레스건이 이인재 의원께서는 그 전 의원이죠. 전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경선 불복과 당적 변경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특히 그래서 아마 당적 변경은 지금도 저도 엊그저께 주진우 김어준의 팟캐스트를 듣다가 또 기네스북 얘기도 나오고요. 알고 계시죠? 우리 지금 방어소할 그 부분에서 아마 재등재를 또 추진 중인데 엊그저께도 그게 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왜 당적을 이렇게 물론 자연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이인재 의원께서는 본인이 원에서 그렇게 나가는 게 많거든요. 이 참 한번 대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변론 좀. 우선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저는 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했으면은 그거를 지키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만약에 본인이 살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 조세 전문 변호사로 돈을 많이 벌다가 나중에 인권 변호사로 이게 전환이 됐죠. 그런 식으로 사람은 누구나 그런 그 변화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또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보도에서는 15차례의 당적 변경,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서 딴지일보에서는 당적 변경 횟수를 기네스북에 이제 신기록으로 등재를 요청했지만은 거절당합니다. 그런 기록은 이제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이인재 의원의 자의에 의해서 바꾼 당적도 있지만은 당이 통합되거나 아니면 당이 바뀌거나 이래가지고 변했던 것도 합쳐진 거거든요, 그 횟수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7회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좀 15회 하면 많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한 7회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7회도 많죠. 그게 적은 겁니까? 근데 문제는 여야를 넘나든다는 거죠. 그 같은 당에서 그 그게 분화가 정체성도 되거나 없고 그런 문제는. 예. 그런 거죠. 이렇게 근데 여야를 막 국민과 그 시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미치겠네. 그렇게 자주 국민과 바뀌었어요. 그 시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야나 정당이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유리한 대로 바꾸고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을 바꾸면 그게 뭐 시대에 안 맞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이인재 전 의원을 좀 입문 과정부터 좀 다뤄가면서 이 당적 문제, 당적 문제만 하면 사실 오늘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너무 길어서. 워낙 많아가지고. 장 기자님이 진행해 주세요. 제가 방어 열심히 할게요. 그 여기 이제 보니까 이분이 이제 87년 그 민주화운동 그 계기로 이제 정치에 이제 들어오는데 당시 이제 김영삼 총재죠. 총재와 인연을 맺으면서 통일민주당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네. 이제 1988년도에 그 13대 총선에서 경기 안양갑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그 길을 걷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 통일민주당이 90년도에 민자당과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자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김종필, 예.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자연스럽게 변화된 거다. 내가 이건 의미로 바꾼 게 당적을 아니잖아. 변경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니죠. 사실은 소신을 바꾼 거죠. 우리가 그 3당 야합을 많이 비판하잖아요. 비판은 당시- 받는데 이인재 의원 말고도, 그러니까 그때 그 뭐랄까 그거에 반대해갖고 소위 말하는 뭐 통추 세력이나 이런 분들은 소수였고 지금 정치권의 대다수는 그냥 남아 있었잖아요. 예, 그 남아 있는 근데 걸 왜 이인재 의원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아니 이제 그 뒤로 쭉 나오는데요. 이인재 의원도 그럼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야합을 해서 야당이 여당으로 되는 그런 것들은 잘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김영삼 당시 총재 같은 경우는 네. 대통령이 돼서 예. 이른바 하나회 척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 군사 정권에 대한 비리를 이렇게 척결하고 털고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야권 인사였었고, 그러니까 어떠한 국가의 변화를 위해서 부득이한 그 구국의 결단으로 선택을 한 거고, 이인재 의원이 거기에 동조를 했을 수 있는 구국의 거예요. 결단이라는 건 의도는- 독립운동도 아니고 절대 그건 동의 못합니다. 자기들 편안한 양지를 찾아간 거죠. 구국의 아, 미치겠네 결단은. 진짜. 이거 뭐 구국 보수단체도 아니고 왜 국의 결단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 좀 맞고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어야 그런 부패 세력을 척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김영삼 당시 총재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그 민정당과 그 다음에 김종필 총재의 그 뭐였죠? 공화당이었죠 그때. 네, 공화당. 네, 공화당과 합당을 이제 결행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그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뭐 이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그런 군사 정권의 그런 폐해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결과적- 국정 지지도도 90% 넘었었고요. 예, 결과론적으로 잘했으니까 과정이 잘못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요즘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독재를 하고 아니, 뭐 거기까지 했어도 가지 마세요. 저 뭐 힘들어요. 그런 주장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결과, 그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결과 그건 번외로 하고, 또 그 3당 합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과정에 그러니까 그럼 김대중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럼 김정필과 함께 이른바 이제 DJP 연합을 했었으니까. 뭐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네. 있죠. 예, 마찬가지로 이인재 의원도 어쨌든 야당에서 여당으로 손잡고 합당한 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소신을 바꾼 거 아니냐 이거죠. 뭐 소신을 바꿨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 큰 흐름에 맞춰서 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 뒤로 보세요. 뒤로. 네네. 그 뒤로 어떻게 됐나. 계속 하시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잠시만요. 저 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민자당에서 그래서 이분이 그 노동부 장관이 돼요. 1993년이네요. 그래서 뭐 열심히 잘 해가지고 고용보험 제도도 도입하고 얼마나 훌륭해. 뭐 열심히 해서 일 잘한 거는 그 평가를 해야죠. 그다음에 네. 95년도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도지사로 출마해서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뭐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거죠. 나이도 젊을 때인데. 그리고 95년에 이제 민자당에서 개편된 신한국당에 합류하는데 요거 당적이 변경이 됐는데 이거를 이것도 당적 본인의 변경 자의가 아니다. 아니야. 네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뭐 그렇다 쳐요. 네네. 네. 그 다음에가부터가 이제 진짜 그 당적 변경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1997년이죠. 당시 이제 대선에 그 출마를 해요. 그래서 당내 그 이해창 후보와 경선을 하죠. 당시에 뭐 구룡이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해창 후보와 예, 경선해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랬죠. 예. 그래서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하자 탈당을 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당시 3등인가를 했죠. 예. 네, 3등. 네. 19% 정도 없고 그 당시에는 적은 득표수는 아니었어요. 그 참고로 제 처남이 대구에 있는데 그 대구의 젊은 층도 그 이인재 후보를 직접 많이 지지한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득표율도 고르고 그 당시에 뭐 처음 출마해서는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한나라당 당내 경선이 좀 이해창 후보한테 너무 이렇게 몰려 있다. 좀 당내 경선이 좀 불공정하다라는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당시에 이인재 후보는 인기가 좀 대중적 인기가 많았었고 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와 좀 일부 흡사한 부분이 있다. 말도 굉장히 조곤조곤 잘하고 손의 제스처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어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소 정당으로서 국민신당이었죠. 당시에 출마를 해서 500만 표 정도를 획득을 했으니까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죠. 예, 인기가 있었던 거 맞죠. 예, 거기까지는 또 뭐 나름 국민들이 많이 지지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게 경선을 불복하고 또 탈당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선 과정이 불공정해서 불복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나름의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경선을 네. 불복하는 거는 어떤 약속의 룰을 스스로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기 전부터 이건 아니라고 했어야죠. 나올 거였으면.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바람직한 생각하고 건 아니죠. 예, 역시. 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네. 특히 그 당시에 또 신뢰인데.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해창 후보가 이제 TV 토론회에서 이인재를 집으면 김대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뭐. 근데 이제 이인재 후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예. 아니 이인재를 찍으면 이인재가 되지 어떻게 김대중이 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예. 그런 DJP 연합과 이쪽에 그 이해창 또 이인재 3파전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이인재 후보가 당시에 많은 500만 표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거였지만 뭐 DJ를 지지하는 또 야권 세력 입장에서는 이인재 그 후보가 참 고마운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탈당을 해서 네. 표를 나눠 먹어서 고마운 건데 어쨌든 우리 정치 문화가 그런 게 정도는 아니잖아요. 경선을 하고 불복해서 탈당해서 그 당 후보를 표를 나눠 먹고 이런 거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있다고. 그럼 또 이분이 그럼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또 그래 이건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내 길을 가겠어. 그렇게 했으면 또 모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아시죠?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 새정치국민회의로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비록 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그래도 내 목소리를 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선거- 당시 예. 그 어딥니까 신한국당하고 결별을 했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민신당이 대선을 거치고 김부겸 이제- 의원이나 예. 지금 아니면은 뭐 한나라당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꽤 있죠. 네, 그 시절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요. 또 좀 궁색하고요. 어쨌든 그 대선을 거쳐서 국민신당이죠. 좀 헷갈리나 지금 국민의당하고 그 이름이 비슷해서 그 소멸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리가 있다면 좀 지켜주는 모습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대선 패배로 끝나고 바로 우리 장 기자님 얘기한 대로 그 전혀 틀린 그 권력을 잡은 새정치민주연합 그 김대중 국민회의. 대통령한테 새정치국민회의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합니다. 그럼 전형적인 그 철새. 철새도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햇빛의 양짓을 찾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좀 예, 그렇게 예. 보이죠? 야당을 네. 하다가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여당으로 가는 그랬다가 여당에서 경선하고 떨어지니까 탈당해서 별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여당이 된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 새정치국민하고 합당해서 들어가고 이런 걸 바로 철새라고 그러죠. 철새 도래지 얼마나 유명한 관광지예요. 어?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아닌가요? 관광만 해야지 그걸 상품화가 이런 걸 이제 소신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선 과정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얼마나 욕하거나 비판하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후보로서 나왔을 때는. 그런데 바로 1년 만에 그 사람과 손을 잡고 다시 같은 당을 한다? 그럼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장 기자님 진행을 하려니까 공격을 하셔가지고 두 아니, 분이 공격수가 둘인 것 네네. 같아요 오늘.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방어 열심히 저 해보겠습니다. 대포는 나중에 그래서요. 쏘고 계속 해보세요. 네, 한번 막아보죠. 네. 네. 그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네. 2000년 그 총선에서 이제, 경기도에 있다가 이분이 이제 그 논산 금산, 지금 원래 자기 고향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총선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선 의원이 그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02년도 16대 대선,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 경선이죠? 당시 이제 노무현 후보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대선 과정에서 대선 경선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인재 의원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대세론도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노무현 바람이 불면서 노무현 후보한테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탈당하죠. 실패를 했겠죠. 예. 또 탈당을 하죠. 경선이 불공정했어요. 아니, 그건 그 룰에 들어오질 말았어야지. 김대중 들어가는 대통령과 거면 안 청와대에 되지. 무언의 압력이 있어서 광주 경선 이후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거든요. 아유 궁색해. 어쨌든 이분이 국민신당에서 그렇게 대선 후보로 나갔다 그때는 진짜 그 지지율이 높았죠. 그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 했는데 그 경선 불복과 새정치 국민회의로 가는 바람에 많은 그 좋은 이미지를 까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 우리 방어수인 우리 인정하시죠? 네, 계속 하시죠. 네. 네, 탈당해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번에는 자민련으로 갑니다. 이제 JP하고 손을 잡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 이분은 참 여러 명하고 손을 잡아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삼김하고 같은 다 고향- 잡는 거잖아요. 같은 삼김. 고향인데.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을 통해서 YS를 통해서 입당해가지고 합당을 한 다음에 탈당해서 DJ로 갔다가 다시 JP로 가니까. 근데 보세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JP 손잡은 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JP 손잡은 적이 있죠. 네. 근데 이인재 나만 갖고 그래요. 유창은 너무 손을 많이 잡아요. 손은 두 그분들 개인데. 손 잡아준 사람도 있잖아요. 물어발 같은 그런. 손 잡아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 참 궁색한데요. 이렇게 연정을 한다거나 같은 뜻이 자신들이 지켜온 소신이 같아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것과 탈당을 해서 이쪽에서 싸우고 지면 탈당해서 반대 적군한테 가서 투항하는 것과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싸우다가 또 지면 이쪽으로 오는 것과 그건 좀 다르죠. 그건 질적으로 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민련으로 가서 당시에 이제 자민련에서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회창 후보한테를 또 지지하는 선언을 합니다.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저기 동지가 된 거네요. 같이.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예. 어제 저기 오늘 정말 활발하게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낼수 있고. 생명력 강하네요. 예, 네, 정치는 생물입니다. 생물이 좋죠. 고기도. 그죠? 좋은 거보다는. 근데 정말 이게 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소신이 아니죠. 우리 대신입니다, 대신. 예. 신은 신인데. 대신 큰 대자. 네. 네. 그 뒤로 그냥 또 더 많으니까 우리 쪽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04년에는 자민련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자민련 당선이 되는데 자민련이 그때 이제 너무 그 숫자가 줄어요. 열린우리당 탄핵 바람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예. 바람이 불었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 4명인가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자민련이 국민중심 당으로 이제 좀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죠. 예. 충청 지역 정당으로 예. 다시. 그때 그래서 자민련을 탈당하고 국민중심당으로 합당하는 거죠.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 그때 열린우리당 탄핵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 선택을 받았어요. 본인이 간 거 아니에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네. 선택을 받았으니까 당선이 됐죠. 네, 맞아요. 그 상황에서.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중심당을 다시 탈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 구민주계들이 만든 당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우 복잡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이제 당을 거의 이제 민주계에서 새로 창당이 돼서 열린우리당 그 386 세대라든지 노사모 활동하던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을 때 거기에서 조금 소외됐다고 할까요? 비주류층인 사람들이 구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나? 민주당 이름을 쓰는 조그만 정당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뭐 조순영 전 의원이라든지 뭐 박상천 전 의원 뭐 이런 예, 예. 분들이 있을 때 그 민주당으로 이제 국민주계.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분이 이제 정리도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니 지역 헷갈리는 건 중심 사실 정당에서 전국화를 꾀하겠다라는 취지로 예. 네, 그렇게 생각을 좀 외연을 넓힐 수도 있죠. 정치인이라면은.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넓혀지지가 않죠.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그런. 그래서 줄어드는 민주당 그런- 대통령 후보가 또 선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다시 2007년 대선 후보가 되어서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득표율 내지는 인지도 뭐 득표율은 뭐 나옵니까? 거의 미미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네, 0.7%입니다. 0.7% 아, 16만 0.7%. 표라고 돼 있는데 6위로 낙선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너무 좀 불운하죠. 뭐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거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아직도 멀었는데 아니 그 19%에서 0.7은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정도의 실망이 컸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당시에는 넘겨다니고. 이명박 그 대통령 그 후보의 대세론이 워낙 강해서 정동영 후보도 표 얼마 얻지 못했어요. 그 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오늘 방어수 입장에서 아니, 그 허경영 후보하고 표 차이가 많이 안 났다는 점.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는 허경영 후보보다 좀 더 적게 득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정치의 이제 큰 세력들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힘에 붙여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정당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조그마한 그 민주당에 있던 시절에 그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제 통합민주당으로 이제 통합을 하면서 개편이 되거든요. 야권도 자꾸 분열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뭐 이인재 의원만 비단 그런 게 우리나라 아니라. 그 정치의 산 그 역사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면 이름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을 또 탈당을 해요. 아우 지금 제가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탈당을 하고 그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다시 당선이 되죠. 그때는 공천을 받지 못해서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줘가지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또 당선이 됩니다. 5선에 고지에 그렇죠.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했으니까 주민들의 그래도 선택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는 이해 안 가는 것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진짜 본인의 개인기나 인지도 때문에 한 건지 물론 뭐 최저 득표율입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이 좀 황금 분할이라고 할까요? 어부질이나 그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오, 그거 위험하신 발언입니다. 아니, 사실 그런 면이 있죠. 27.7%로 당선된다는 거는 사실 거의 어렵잖아요. 예, 수치상. 다섯 명이 나와서 황금 분할을 하면 25% 아니에요. 근데 4명이 나와야 25%죠. 네 명이 나와서 25%잖아요. 근데 27.7%로 근데 여긴 당선이 5명이 됐다는 거는 나왔었고. 예, 당시에 뭐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후보가 얼만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무소속까지 5 후보가 나온 중에 27.7%로 당선이 됐다는 건 뭐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당선은 됐지만 그렇죠.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최저 또 득표율.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과 상관없이 지역민들의 선택을 꾸준히 받았다라는 거죠. 예,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그 선거 과정을 다 살펴보면 사실 이인재 의원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상대 후보들이 조금 없었던 면도 있었어요. 사실 네. 이제 인지도라든지 뭐 대선에서 500만 표를 얻은 사람의 인지도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경력도 화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한 그 후보가 사실은 있었었죠. 왜냐하면 2004년에 안희정 지금 도지사가 거기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당내 공천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 뭐 대선 자금 관련해서 당내에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 총선에서도 그런 구속 전력을 예로 들으면서 공천을 또 안 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아니, 후보를 냈었지만 그 인지도 있는 그런 파괴력 있는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인재 의원이 계속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사후의 분석인 거고 그냥 가장 명확한 분석은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네, 그건 자명한 받은 건 사실이에요. 맞죠. 네. 예, 예. 정당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이제 논산, 계룡, 금산 그 주민들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인 거죠. 전국적으로 네. 비판을 받아도 이렇게 당을 많이 옮겨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일할 사람이다 이렇게 꼼꼼하셔서 아마 선택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저도 이제 황금문할 얘기를 했습니다만 논산, 계룡, 금산이라는 지역이 특수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논산이 제일 크고 계룡은 군인들이 많이 삽니다. 또 금산은 제일 중소도시고 그 어쨌든 이제까지 보면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100% 아마 논산 출신일 거예요. 그 계룡이나 금산 출신이 옛날에 그 유진산 그런 네, 분 그렇죠. 때는 모르겠지만은 근래 들어서는 100% 이제 논산 출신이 되는 거 보면 이것도 지역구도를 잘 나눠갔지 않았나 논산을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운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뭐 운도 실력입니다. 우리 요즘에 유명하신 정유 모 씨께서 그랬죠. 운도 실력, 돈도 실력이라고 했구나. 아유, 우리 당적 얘기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해창 후보가 있던 쪽으로 가죠. 이제 이해창 그 후보가 다시 그 심대평 그 전 충남지사가 만든 자유선진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합쳐서 같이 대선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이인재 의원이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선에서는 사실상 이해창 후보는 무소속으로 가서 출마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 그 당 대표가 당시에 대선 후에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이해창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같이 힘을 합치게 됐던 거고요. 네. 거기에 합류했던 이인재 의원이 같이 있다가 그 대선 후에 선진통일당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당 대표를 하고 당 대표가 된 후에 다시 새누리당과 합당을 하면서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선진당 같은 깁니다. 경우는 네. 우리가 그 19대 때 존립이 좀 위태로웠죠. 의석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다 목소리를 내는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원래 고향인 그쵸 원래 이제 그 신한국당 그쪽 출신이니까 새누리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고향으로 온 겁니다. 고향을 들락날락을 많이 한 거죠. 그럼. 우리 보통 왜 고향당 떠나서 밖에 일하다가 다시 나중에 고향 오잖아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뭐 기네스북 얘기도 나왔지만 네. 이 당적 변경 횟수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이고 또 이거를 자연스럽게 변경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탈당하고 이른바 적과의 동침 이쪽하고 싸우다 저쪽으로 가고 저쪽하고 싸우다 이쪽으로 오는 일들을 많이 하셔서 뭐 별명이 피닉지 아닙니까? 불사조처럼 살아남는다. 그 본인 스스로는 그 여러 인터뷰에서 피닉제라는 별명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쿨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뭐 좋은 표현 오히려 같은데요? 나한테는 과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대인배적인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멘탈이 대인배 좋습니다. 멘탈이 네. 훌륭하신데요. 제가 재밌는 그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대전에서 대전시장 선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2010년인 것 같으네요. 2010년에 당시에 그 새누리당에서는 박성효 후보가 그 대전시장 현역이었네요. 그 당시에 후보로 나섰고 그 다음에 그 자유선진당 후보로 염홍철 시장이 전 시장이 이제 후보로 나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염 시장님이 당선이 됐던 선거였죠. 네. 그 상황에서 이인재 의원이 당시에 최고위원이었나 아니면 선대위원이었나 뭐 이런 상황에서 지지 연설을 하러 대전에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은흥정의 쪽에서 지지자들 상대로 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박성효 그 후보가 상대 여봉철 후보를 막 공격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냐면 정당을 바꿨다는 거죠. 당적을 변경했다. 여봉철 그 시장을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 뭐 민정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네. 그쪽 계열에 계셨었다가 탈당해서
열린우당에 또 입당한 적이 있었죠. 네. 예, 그 다음에 다시 탈당해서 그 자유선진당으로 가서 그때 이제 후보로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3개 정당을 다 거치신 거죠. 그 상황이. 트리플 크라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박성효 그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당적을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바꾸고 또 뭐 소신도 없고 뭐 철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설을 막 하는 도중에 이인재 의원이 그 지지 연설을 하려고 옆에 와 있다가 지금 막 올라와서 같이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계시죠? 네. 그러면서 철새는 안 됩니다. 대전을 철새 도래지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옆에를 쳐다봤는데 이인재 의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제발 저린 건가요? 아니, 박성현 시장이 막 웃는 아유. 거예요, 자기가. 아유. 예. 어떻게 하면 좋아?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래도 성격이 굉장히 대인배인 거예요. 그때 화 안 대인배 내고. 맞아요. 그쵸? 네. 예, 그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성현 시장이 이제 끝나고 그 이인재 의원이 이제 지지연설 마이크를 다시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저는 철새가 아닙니다. 영홍철 시장과 같이 양지를 찾아가는 사람을 청을새라 그러고 저는 양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취재를 하던 우리들도 막 웃었어요. 우리 앞에서 해봤잖아요. 네. 여당으로 옮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신데 어쨌든 본인은 철새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뭐 불사조라고 하겠죠, 기죠? 과문하다 철새보다 불사조가 낫네요. 아까 말씀하신. 네. 그 20대 총선에서는 참 아깝게 떨어집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역이죠. 김종빈 후보에게 1% 차이로, 그러니까 계속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렇죠. 역전이 돼가지고, 그쵸? 새벽에 결판이 났었죠. 굉장히 그 의미 깊게 그 피닉제 과연- 씨가 이제 막을 내리는 게 아닌가. 과연 살아남을까 응.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전국적으로도 그랬는데 마지막에 역전을 당해서 낙선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전 의원이 되셨죠. 그런 노래 있어요. 그 김정민의 슬픈 한약식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제 눈물을 거둬 뭐 이런. 이제 그때 뭐 낙선하고 우셨어요? 네? 울었나요? 낙선하고 우셨나? 눈물이 아, 거뒀다니. 뭐, 그 풍자적인 얘기죠. 네, 그냥 이젠데 이인데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이제, 풍자도 좀 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그 주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선 후보에 이번에 다가오는 19대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공식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우리 지역 정치인이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인재 의원이 그 좋은 평도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운동, 이런 변호사 시절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무료 변론도 해줬고요. 네, 그리고 뭐 대중에게 좀 친근한 이미지로도 많이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00만 표를 얻은 거죠. 그때까지는 사실 굉장히 새로운 그 삼김 시대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아닌 다른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력도 하려고 경기도지사로서 굉장히 인기도 있었던 그런 분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제 대선에서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하면서부터 망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 500만 표가 이제 어느 순간에 16만 표로 그 같은 대선 후보 나왔을 때 확 줄어드는, 다 그게 뭐 주범은 뭐 당적 변경과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 이인재 의원 그 혹시 친필 보셨어요? 아니요. 그 17대 대통령 선거 그 후보들이 이제 이름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 찍는 란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글씨체가요. 제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다른 분 보세요. 지금 정동영 후보나 그러네요. 권영길, 예은덕이 이인재 되게 예쁘게 글씨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그 여학생이나 누가 여학생 글씨인데 기죠? 대필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이거는 본인이 귀여우시네. 하는 거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예, 네, 예. 대통령 후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형제 폐지. 그 인간적이신데요. 훌륭하시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당적 변경 쪽에만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래요. 뭐 생각보다는 많은 당적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여권에 관련된 아니면 대선 출마를 염두한 당적 변경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정치권을 봤을 때 다른 분들도 크게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은데 유독 이인재 의원만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그 소신이잖아요. 그거를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또 완전히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비판하던 사람과 손을 잡고 또 그 손 잡은 걸 정당화하고 이런 게 이제 정치인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니까 비판을 받는 거죠. 그 이인재 의원의 이제 최근 행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제가 그 2016년 12월 11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친박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인 혁신과 통합연대라는 거에 공동 대표를 맡아요. 그 이인재 전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그리고 정가윤 국회의원 3명이 공동 대표를 맡고 개헌과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이인재 의원의 어떤 그 대선 출마 선언 이후의 행보나 아니면 전망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창완 의원님. 예, 맞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유력하게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마지막 한번 정치적인 재기를 위한 큰 판만 뛰셨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시도지사 나올 것도 아니고 사실 당선되려고 나오신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에 쉽게 해서 우리 고스톱판의 광판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 다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어떤 킹메이커 역할이나 좀 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나. 누구를 위한 킹메이커? 여권이겠죠. 지금은 몸담고 있는데. 여권이란 유승민? 아까 아니죠. 얘기한 김무성? 내가 아까 얘기한 하늘에서 아니, 누가 하나 내려오는 하늘에 내려오신 분? 예. 누구예요? 좀 말씀하세요. 약간 누구요? 연세 지긋하시고 우리 충청권에 또 후보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같은 충청권을 만들기 고리로 위해서. 또 그럼 이렇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친박과 손을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가 보면은 반기문 유엔 대표께서 유엔 대표? 죄송합니다. 유엔 사무총장께서 네. 가는 대로 아마 이인재 의원이 구국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탈당하실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좀 거의 그렇게 같은 충청권을 고리로 또 이렇게 연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신다는 예, 얘기신 거고. 우리 장지한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항상 아직도 대통령이 본인이 꾸미고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0.7% 나왔다면서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마땅히 새누리당에 대선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오면 당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출마 선언을 했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크게 여의치 않으면 반기문이나 이런 충청권 주자와 연대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활로를 다시 한번 모색하려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이분이 등록을 할까? 이건 조금 회의적인 면은 있죠.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없죠. 보고, 네. 그렇다고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을 만들거나 제가 무소속 또 있잖아, 출마하기는 광파는 거라고 광고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워낙 새누리당 당내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인재 의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받고 있으니까 이럴 때 막 치고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인재 의원의 우리가 당적 얘기만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당적 변경이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이인재 의원에게 과도하게 그 문제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김창관 의원님 다른 공격하실 거 혹시 있으세요? 이제 흠결이 없죠. 당적 말고는. 이분은 재산 얘기도 좀 한번 해볼 필요 있죠. 예, 우리 장재현 기자님 좀 조사한 자료가 있네요. 한번 장재현 기자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은근히 토스하는 거 봐.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하신 걸 보니까 사실 그렇게 재산이 많은 거죠, 사실 17억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동안 해오신 거,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짚어볼 것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신고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4억 8,937만 원 정도를 신고를 하셨는데, 1년 후에 11억 9,580만 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7억 정도가 뛴 거죠.
네. 그게 이제 주로 강남에 있는 그 부동산, 자택 부동산 가격이 1년에 7억이면 와우. 많이 뛴 거죠. 이거는 공통점이네요. 이거는 그죠? 이인재 항상 의원의 네. 잘못이 그러니까 아니라 그렇게 그때 부동산 가격이 그 껴서 폭등한 오른 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네. 생긴 불로소득을 정치인들이 뭐 사유자산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그 집을 팔고 그 자기는 조금 더 싼 데로 가고 그 돈을 어디 사회에 기부한다 이런 거는 그냥 뭐 하나의 바람일 수는 있지 몰라도 사유재산을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원래 살던 집인데 굳이 그렇게 나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정치인들을 계속 보면서 공통적인 거죠. 네. 당시에 주로 강남이에요, 다 또. 네. 강남에 2004, 5년부터 2007, 8년 사이에 그러니까 참여정부 후반에 이제 예, 뭐 강남 쪽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정치인들의 부동산이 거의 1년에 7억, 5억, 7억, 뭐 10억까지 이렇게 뛰는 현상이에요. 1, 2년 예. 사이에 이거는 제가 이인재 의원을 방어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참여정부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시장에 반발을 일으켜서 이제 부동산이 오히려 잘 안 잡히고 더 뛰었던 것 같아요. 뭐 종부세 그때 뭐 신설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었죠. 그래서 강남 불패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을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많은 한계들을 좀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뛴 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비정상적인 운영 그리고 그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패,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실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맞물려서 당시에 강남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불로소득에 많은 그 공헌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온 국민이 다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가서 그 재산이 더 많아졌다.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얼마나 뭐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치인한테 기대하는 것은 그런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당장 저희들도 그런 거잖아요. 같은 시기에 같이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뛰었는데 그렇게 그래도 살만한 분들은 더 많이 뛰어서 더 큰 소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을 좀 없앴으면 그런 정책을 좀 펴줬으면 그런 바람인 거죠. 동의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냥 참고로 이인재 의원에 대한 그 방어를 좀 해드리면은 2016년 재산이 17억여 원이 돼요. 근데 그 중에 강남에 살고 있는 자택 가격이 16억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 뛴 거 말고는 재산이 딱히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정치자금이 1억 1천만 원 정도 계좌에 있었고 농협의 채무가 4천만 원 있다고 신고를 하셨네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인재 의원의 당적 그리고 19대 대선을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갑자기 하나 생각납니다. 그 이인재 의원 하면은 그 가스통 지지자들의 맞아요. 그 유명하죠. 뭐 그 유명한 그 특수부대 같은 가스통 항전이 있었어요. 제가 잘 네.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혹시 우리 장정 기자님 그거 아시죠? 예, 맞아요. 하는 거 봐. 2000 설명해 예. 주세요. 무대뽀. 무대뽀 1번 말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 2004년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자민련 소속으로 당선이 막 됐던 그 이인재 의원이 검찰이 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뭐 이런 혐의로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논산에 있는 그 지구당 사무실 앞으로 사무실로 그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니까 지지자들이 못 들어가게 검찰을 이제 막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주 정도 됐나요? 뭐 그렇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런 대치 상황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좀 과격한 그 지지자들이 가스통에다가 큰 가스통 있잖아요. LPG LPG 통이라고요? 통. 네네.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막 굴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폭발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 아유, 난리 너무 났었죠.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인재 의원은 가스통, 가스통 아니, 그런데- 저항 이런 얘기가 이제 많았었죠. 그런데 예, 그때 유명했었죠. 예. 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부인을 통해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것 때문에 체포영장으로 이제- 온 거고 예. 근데 본인은 안 받았거든. 이건 정치 탄압이거든. 막아야 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과격하지만은 막아야 돼. 네, 그래서 나왔던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으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에 유죄받았다 네. 항소심에서 무죄 받고 네, 대법원에서 대법에서 무죄를 받은 받고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정치자금 관련된 거는 혐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인재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을 받아서 체포될 뻔한 건 맞잖아요. 예, 그건 맞는데 과연 그 검찰의 정황 그런- 방식이 네, 가스통을 체포- 가지고 그 시민들의 그 안전이나 도저히 그 못 갈 이인재 수 의원이 없는 한 게 게- 아니잖아요. 그 지지자분들이. 아 물론 그렇겠죠. 뭐, 그렇지만 그런 일 책임을 져야죠, 했겠지만은 그래도. 예, 그 아니 그리고 가서 그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나 정말 아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권력을 그렇게 가스통으로 막아내는 겁주는 거죠 완전히. 저.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입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아유. 무죄를 받았으니까 억울하신 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래서 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연관 검색어 네. 제가 그냥 편드는 건 아니고 오늘 진짜 역할이 힘드네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자신이 정치 탄압을 받는다라는 이유 아래에 여러 가지 형태로 공권력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뭐 가령 뭐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인재 의원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독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러는데 유독 이인재 의원한테 그런 게 또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너무 말씀 한번 밉보였나 봐요. 가스통 성원을 좋은 것 드리고요. 같은데. 네, 네, 우리의 돌쇠 우리 김장관 의원님. 네, 저도 한번 네. 가스통을 한번 어떻게 그러시면 안 저는 됩니다. 비판적으로 왔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네, 더 없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재 전 의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종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후원 독자 모임인 10만인 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열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방어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스스로 자위를 하고요. 네. 다음 질문에 대한 한 줄 평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그 장재한 기자님부터 말씀을 주세요. 이인재에게 이회창이란? 너만 없었으면 하는 사람? 대통령 됐을 것 같으니까. 없었으면. 서로 뭐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 네, 같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 김창완 의원님께서는요. 예, 저는 성이 두 분이 같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걷는 동시이인. 예. 같은 길을 걷는 동시이인.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인재에게 박근혜란? 다시 부활하게 해준 구세주? 네, 김창완 의원님이요. 저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사막의 예. 오아시스처럼. 예.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인재에게 김종민이란? 얄미운 사람. 맞죠.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김창완 의원님은요? 부족한 2%만 채웠으면 1% 차이로 졌죠. 네. 2%가 부족했기 그래요.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그럼 이인재 전 의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그래도 출신의 정치인이고 뭐 다선이고 근데 거물이시기도 합니다.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장 기자님. 네, 이제 긴 시간 동안 정치를 하셨고 또 주요한 출마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좀 마무리를 좀 멋지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고향으로 가서 후배들 양성 잘 할 수 있도록 그럼 좋은 마무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창완 의원님이요. 예, 저는 이분 참 그 총명하고 똑똑하고 또 용기도 있고 그 추진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도 여권에 대선 출마를 혼자 선언하신 그런 용기도 있고요. 그 또 유신 반대 등 또 그 어쨌든 그 민주화 운동이나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 변론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정치로 쪽에서는 그 앞에 장재현 기자 말대로 이제 좀 은퇴를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후배 양성에 그 똘똘한 정치인을 좀 한번 그 좋은 경험으로 양성해서 그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후배 김창관이요? 저도 뭐 유력하다면 들어갈 수 있겠죠. 꼬시.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일 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엽이란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많은 선수들의 귀감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995년에 한국 프로야구에 데뷔를 했고 KBO 14년 통산 443개,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죠 NPB 통산 159개, 총 602개의 홈런을 2016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인 양준혁 선수의 기록이 351개임을 본다면은 엄청난 기록이죠. 만약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진출하지 않았다면은 700개를 훌쩍 넘겼을 거란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 이승엽 선수가 2017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은퇴를 한 셈이죠. 2016년 시즌 기록을 본다면은 타율이 3할 3리에 홈런이 27개니까 아직도 실력이 쟁쟁한데 말이죠. 많은 야구 팬들은 이승엽 선수의 예고 은퇴를 아쉬워하면서도 동시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은 그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40대 기술론, 젊은 피로의 세대 교체, 이런 주장을 했었던 분들도 어느새 그때를 놓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30년 했으면은 정말 오래 한 거 아닐까요? 베테랑이 멋진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